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. 자, 연결돼 있죠? 한 국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주말 잘 보내셨죠? 네네. 예. 자, 그나저나 일주일의 시작을 또 이 코로나19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심각한 상황이 자꾸 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. 그 주말에도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데 그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주말 인천도 어마어마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1,000명대로 증가하는 것처럼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. 금요일인 지난 11일 46명이 발생한 후에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50명을 넘겼습니다. 네. 인천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26일 지역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64명이 감염된 지 110일 만인데요. 그리고 어제 43명이 발생했는데요. 주말 사이 이렇게 인천에서만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,875명에 달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그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7명인데요. 직전 주인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72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예. 이 같은 확진자 증가는 아무래도 집단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.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는 그 부평구 일가족과 부천시 증권회사 확진자가 7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요양원과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 확진자가 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참 그 인천의 대응도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 네. 당장 그 인천대공원이 폐쇄가 되고요. 또 모든 학교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대응 어떻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? 네, 인천의 대응도 지금 그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이른바 2.5단계 알파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교육청은 그 내일부터죠. 15일부터 인천 지역 모든 학교 수업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요. 그리고 그 인천시도 일단 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열린 인천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요.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과 소모임 자제 권고 강화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이 선제적 조치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이 생활치료시설과 이 병상 확충 등 의료체계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고요. 이에 따라서 월미 바다열차 운행이 이제 중단되고 시민들이 많이 찾던 인천 대공원도 폐쇄됩니다. 그리고 특히 그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지금 거의 없는데요. 이 확보가 그 시급한 상황이라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천의료원이나 가천길병원, 인하대병원 외에요. 추가로 인천의료원에서 7병상과 인천 성모병원 2병상 그리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2병상 등 모두 13개 병상을 이제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라면 형제로 불렸던 그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의 화재 사건의 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. 네. 자, 그런데 좀 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의외의 결과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원인 어제 나왔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의 실화로 파악됐는데요. 당초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그 초등학생 형제들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. 예, 예. 하지만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. 미추홀 경찰서는 이제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형인 A군이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합니다.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요. 경찰은 A군이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인화성 물질을 갖다 대려다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가스레인지 인근에 이제 라면 봉지가 있었지만 이 조리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.
소방 당국은 이제 당초에 이 화재 진압 이후에 이제 그 초기 조사를 통해서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라면 봉지가 발견된 점, 그리고 형제가 그 발견된 점을 보고선 그 형제가 라면을 조리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, 이 소방 당국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장 주변의 정황이 좀 그런 이 아이들이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, 이렇게 좀 정황이 있는데, 이거 보면요, 당시 부엌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고요. 예. 그 가스레인지 그 3구 중에 한 구에 회전 손잡이가 이 점화 상태로 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본 건데요. 예, 예. 어떤 경찰 조사 이렇게 나왔지만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고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 동생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고, 형은 지금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학생의 진술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, 네. 참 그나저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, 뭐 여하튼 결과가 이제 실화, 그러니까 이제 네. 불을 실제로 이제 냈다, 뭐 이렇게 이제 결과는 나왔지만은, 그래도 좀 변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, 국장님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그 화재 사건, 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실화로 결론이 났습니다만, 이 사고로 일단은 이 사고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. 화재 당시 형제는 이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다, 이 맞닥뜨린 이 화재로 크게 다치거나 숨졌기 때문인데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화재로 이제 형은 상태가 호전됐지만, 동생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. 이들 형제는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이 세 차례에 걸쳐 그 주변에 방임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아동 보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 아동을 분리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그 명령을 청구했는데, 법원은 분리 보호 명령 대신 그 상담을 받도록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. 이 와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있다 이제 변을 당했는데요.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또 그 코로나19로 학교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지 않게 됐고요. 이 방임 상태에 있던 형제들 둘이 집에 있다가 이 화재 참변을 당한 건데, 엄마인 양육자의 지속적인 방임, 그리고 이 아동 보호 관련 기관들의 이 소극적인 대처,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그 형제들의 이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,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어떻든 이 형제 사건 이후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. 개정돼서 지자체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, 그 전까지는 법원의 보호 명령이 있어야지만 이제 분리할 수 있었는데, 이 법원 보호 명령 전이라도 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할 수 있게 했고요. 이런 그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긴 했는데, 문제는 여전히 그 아동들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관심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이번 사건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런 의미 아닌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, 옛날에는 어머님이 집에 많이들 계셨잖아요. 지금 이제 맞벌이 하시느라고 다들 일들 나가시지만은,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이렇게 빗자루, 방빗자루로 많이 맞았었거든요, 저도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들 어머니, 아버님 다 이제 일을 나가시고 하니까,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